숙종 때 독도 문제로 일본에 다녀온 안영복이 사형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오늘 역사 2뉴스에서는 독도와 안영복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우리 땅 독도를 끊임없이 넘보는 일본.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의 역사를 심층 취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역사 2뉴스의 최현수입니다. 독도는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섬으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독도를 울릉도에 딸린 섬으로 여겼는데요.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은 조선시대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건이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의 중심에 있던 안용복이란 인물은 누구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때는 1693년 숙종 19년. 울릉도와 독도 부근에서 고기를 잡던 조선 어부들이 전복을 따고 물개를 잡던 일본 어부들과 마주쳤습니다. 조선 어부들은 일본인들이 조선 땅에 와서 조업하는 것에 항의했고 실랑이를 벌이다 안용복과 박어둔이란 조선 어부 2명이 일본으로 끌려갑니다. 조선 영토인 울릉도와 독도에 조선 사람이 갔는데 잡아온 까닭이 무엇이오? 잘못은 수시로 남의 땅에 들어와 전복과 물개를 잡아온 당신들에게 있거늘 이 무슨 적반하장이오? 적지에서 혼자 무서울 법도 한데 담대하고 논리적인 대응을 한 조선의 어부 안용복. 성호 사설에 의하면 안용복은 동래부 수군에서 전투선에 노를 젓던 군졸 출신으로 외관에 자주 드나들어 일본어를 잘했다고 합니다. 안용복의 말에 기가 밀린 일본 태수는 그의 주장을 문서로 써서 일본 조정인 막부에 처리를 문의했는데요. 이에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서신과 함께 안영복과 일행을 조선으로 돌려보내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영토 문제를 당당하게 주장하고 온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상이 아니라 처벌이었습니다. 나라의 허가 없이 국경을 넘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그는 벌로 곤장 100대를 맞습니다. 안영복 사건을 계기로 울릉도와 독도의 중요성을 알게 된 조선 조정은 일본 막부와 이 지역의 영유권 및 어업권에 대한 논의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일본 어부들의 울릉도와 독도에서의 고기잡이가 끊이지 않자 안영복은 대담한 결심을 하는데요. 관복을 준비해 조선의 관리인 것처럼 차려입고 배에는 울릉, 우산, 양도, 감세관이란 깃발을 꽂고 32척의 배를 동원해 조선 어민들을 대거 이끌고 울릉도로 가서 그곳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일본인들을 크게 꾸짖고 바로 일본으로 향합니다. 그는 또다시 일본 어부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일본 막부의 항의에 사과를 받아내는데요. 이에 막부는 서신을 조선 조정에 보내옵니다.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땅으로 인정하고 일본인들의 어업 활동을 전면 금지하겠다. 이는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안용복이 얻어낸 커다란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안용복이 조선의 정식 관원도 아니고 적법한 외교 절차로 온 것이 아님이 밝혀지면서 안용복은 조선으로 돌려보내집니다. 당시에는 관리를 사칭하고 국경을 넘는 일이 사형에 처할 수 있을 만큼 무거운 죄였습니다. 조정에서는 안영복에 대한 의견이 둘로 나뉘는데요. 전하,
안영복을 사형에 처음이 마땅하옵니다. 하지만 안영복 덕분에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임을 일본에 확실히 알렸으니 그런 그의 공을 높이 평가해 주옵소서. 결국 그의 공이 인정되어 사형을 면하고 유배형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는데요. 유배지로 간 후 그의 행적은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성호 이익은 그가 쓴 성호 사설에서 안영복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안영복을 영웅호걸이라 생각한다. 미천한 군졸 출신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한 고을의 토지를 회복했으니 영특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조종은 그를 포상하지 않았을 뿐더러 귀양을 보냈으니 참으로 애통한 일이다. 안용복 사건을 계기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조선은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에게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울릉도와 독도는 언제부터 우리 땅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으로 편입된 건 신라 시대의 일로 삼국사기에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512년 신라 지증왕 13년에 강릉의 군주 이사부가 지금의 울릉도와 부속 섬들인 우산국을 점령하면서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이 건국되자 조선 조정은 외구의 침입으로부터 섬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섬을 비우는 공도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태종 때 2번, 세종 때 3번에 걸쳐 울릉도와 주변 섬의 주민을 육지로 이주시킵니다. 이후 울릉도와 독도에는 주민이 살지 않고 근처 바다에서 어업 활동만 하게 되는데요. 섬의 관리가 소홀해지자 일본의 어부들이 마음 놓고 울릉도와 독도에 와서 어업 활동을 하게 되고 이를 참다 못한 안영복이 일본까지 건너가 항의하게 된 것입니다. 공도정책 자체도 영토권 행사의 한 방편이었기에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고 이는 다양한 문헌과 옛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각각 무릉도와 우산도라고도 했는데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는 우릉도와 우산도를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산과 무릉 두 섬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맑은 날엔 육안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 제작된 여러 지도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19세기인 1849년 프랑스의 포경선 리앙크루호가 독도를 발견해 리앙크루암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여러 국가들이 독도에 관심을 보이자 1883년 고종은 공도 정책을 벌이고 울릉도에 주민을 다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1900년 울릉도의 부속 섬들과 독도를 합쳐 지금의 울릉군인 울도군을 설치했습니다. 네, 이렇게 울릉도와 함께 독도는 신라시대 이후 우리의 영토였고 이는 많은 문헌을 통해 확인되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일본은 조선의 공도 정책을 틈타 울릉도와 독도에 와서 몰래 어업을 하기도 했지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는 사실은 언제나 인정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20세기 초에 발생합니다. 제국주의 열강들 틈에서 조선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 일본은 독도를 불법적으로 자신들의 영토에 편입시킵니다. 남의 나라 영토를 마음대로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킨 일본. 도대체 그러한 만행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1904년 만주와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러시아와 일본이 싸우는 러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일본은 이 전쟁의 승리로 이후 조선에서의 지배권이 확고해지죠. 그런데 러일 전쟁 도중 갑자기 일본은 독도가 사람이 살지 않는 주인 없는 섬이라며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킵니다. 하지만 일본은 안영복 사건 이후 이미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1877년 일본 메이지 시대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의 기록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쓰여 있으며 지도를 첨부해 두 섬의 위치까지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 아님을 알고 있었지만 독도를 군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마음대로 자기 것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후 일본은 조선을 강제로 점거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는 일본이 빼앗은 모든 지역을 반환해야 한다고 선언하는데 독도 또한 일본이 강제로 빼앗은 섬이며 명확한 우리의 땅이었기에 전쟁이 끝나고 광복과 함께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는 원래 한국의 섬이 아니라 주인 없는 섬이었기 때문에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억지에 가까운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일본의 주장 중에는 조선의 옛 지도 중엔 우산도와 울릉도의 위치가 바뀌어 있거나 또 실제 거리보다 너무 가깝게 붙어 있는 게 많다. 즉, 한국이 독도의 옛 지명이라고 주장하는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라 딴 섬이다. 일부 지도를 보면 우산도와 울릉도의 위치가 바뀌어 있기도 한데요. 지도 제작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에는 실제 위치가 아니라 물길에 따라 위치를 표기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니라는 주장은 억지입니다. 그리고 안용복은 일본에 밀항했던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가 한 말이 사실과 다를 수도 있다. 비록 안영복이 정식 관원은 아니지만 당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였던 사실까지 거짓은 아니었으며 이는 당시의 일본도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은 1953년 한국 전쟁 당시 다시 불법으로 독도를 침입해 바위에 일본령이라고 새기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우리는 민간의 힘으로 독도 의용수비대를 결성, 일본이 보낸 군함에 맞서 독도를 사수하였고 이후 군과 경찰이 이것을 이어받아 지금까지 독도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네, 일본은 아직까지도 억지 주장을 하며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도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신라 지증항 이후 현재까지 명확한 우리의 영토로 영토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본은 독도 문제를 끊임없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 지역이 아닌 명백한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논의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안용복 사건으로 울릉도와 독도의 영토 문제가 대두되었을 무렵 청나라는 조선의 이웃한 지역인 간도에 대해 봉금 정책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그 봉금 정책이 무엇인지 나라방 뉴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644년 명나라의 멸망 이후 청나라의 중심은 점차 대륙의 중앙으로 이동해 갑니다. 이에 청나라는 자신들의 발상지인 간도, 즉 백두산에서 시작되는 만주 지역 일대를 신성 지역으로 선포하고 버드나무 장벽을 세워 이 지역으로 한족이 이주하지 못하게 하는 봉금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살기 힘들어진 조선인들이 이곳으로 건너가 살기 시작했고 결국 조선과 청나라 간의 국경 분쟁이 발생합니다.
청나라와 조선은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하는 국경선을 정하고 백두산 정계비란 비석을 세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은 조선 말기까지 계속됩니다. 조선시대에는 북방의 영토를 넓히는 데에는 신경을 썼지만 공도 정책에서도 보았듯이 바다에서의 영토의식은 약한 편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라가 아닌 개인의 신분으로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한 안용복. 영토는 물론 일찍이 영해의 중요성까지 알고 행동한 그는 선견지명을 지닌 위대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역사 이뉴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